안녕하세요. 칸칸이 손뜨개 혜경 언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바늘을 뜨기 위해서 꼭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짧은 뜨기로 이렇게 네모 뜨기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짧은 뜨기로 동그라미 예쁘게 뜨는 법은 이전 영상에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댓글에 남겨둬 볼 테니까 동그라미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용으로 떠보시고 연습을 했으니까 그냥 버리고 이것보다는 이왕이면 연습을 했으니 뭐라도 하나 만들어 보자 라는 의미로 이렇게 간단하게 스티치를 넣어서 자투리 실들로 스티치를 넣어서 티매트를 만들어 봤어요. 네. 작아서 티매트지 이걸 사이즈 좀 굵은 실로 사이즈 크게 하신다면 발매트도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도안, 이 짧은 뜨기는 코바늘 시작하시면 아마 여기저기 많이 쓰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호를 먼저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쓴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동그라미와 십자 모양. 이 십자 모양은 책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연대 십자 모양도 있지만 X자 모양도 있어요.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사슬뜨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슬뜨기예요. 이 두 개는 짧은 뜨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슬뜨기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바닥이 되어주는 거예요. 바닥.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땅을 다지는 것처럼 그 땅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이 사슬뜨기 있죠. 얘는 우리 집을 지을 때 기둥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집을 짓고 싶은데 바닥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바닥을 얘는 이제 사슬뜨기가 짧은 요 뜨기에서는 바닥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집을 지어 올라가려면 우리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쵸? 그 기둥 역할을 여기 서 있는 사슬뜨기가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서 있는 이 사슬뜨기를 기둥코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짧은 뜨기에 키가 있어요. 짧은 뜨기만이 가진 높이, 그 높이와 사슬뜨기 하나가 키가 같아요. 키. 그래서 짧은 뜨기의 기둥코는 사슬코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잘 이해 안 되실 텐데요.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번 떠보시면 완전히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떠볼 텐데요. 그 전에 동그라미도, 자, 지금은 네모죠. 네모도 이 가운데부터 떠나가는 네모가 있지만 지금은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네모예요. 자, 동그라미, 얘가 끝이 말려서 그런데 쫙 펼쳐서 보면 동그랗게 예쁘게 떠졌어요. 각지지 않고 동그랗고 예쁘게 뜨는 방법도 이전 영상에 안내를 해드렸고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샘플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프리미엄 램스울 7합 그리고 모사용 6호로 작업을 했는데요. 20코 20단을 떴어요. 그랬더니 10cm, 10cm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바늘로 떴을 때는 사이즈가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연습부터 해보시고 난 좀 더 크게 떠야 되겠다, 좀 작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나 뜨시고 그걸 기준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라이트 옐로우 9합이에요. 9합. 좀 도톰해야 영상에서 잘 보여서 9합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이어서 바로 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바로 떠보겠습니다. 자, 시작도 그렇고 매 순간 뜨는 법도 그렇고 다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지 이 방법이 맞고 다른 방법은 다 틀렸어,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쓰고 있는 방법과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네,
비교해 보시고 좀 더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내 드리는 방법도 보시고 다른 자료들도 찾아서 보시고 나한테 맞는 방법, 작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사슬코가 바닥 역할을 해서 이거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요 사슬뜨기는 살짝 여유롭게 떠주세요. 여유롭게 또는 느슨하게. 자,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뜬다면 여기 폭과 위에 올라갈수록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짝 여유롭게 떠주시고, 이 기둥코부터는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떠주시면 돼요. 도안은 15코로 잡았습니다. 아까 저는 이거 20코라고 말씀드렸죠. 20코를 잡든 15코를 잡든 100코를 잡든 뜨는 법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주의해서 보실 점 부분이 어디냐면 시작하는 부분과 마무리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내가 수천 코를 잡아도 정확하게 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5코를 떠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분은 저는 그냥 이렇게 끌고 나오면 매듭이 지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잘 보시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바늘보다 살짝 여유가 있어요. 바늘에 타이트하게 딱 맞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자, 두 번째 코도 살짝 여유 있게 이런 느낌 느껴지세요? 아주 여유 있게 뜨고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여기까지가 바닥이 되는 사슬뜨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서 있는 아까 기둥코 말씀드렸죠. 자, 초보님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 사슬코와 첫 사슬코에는 이렇게 잘 보이게 이게 큰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뭐 코스 링이나 링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약간 걸리적거려서 바로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했어요. 물론 뜨고 나면 약간 표시가 나겠죠. 네, 그거 감안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코를 세우는 거예요. 자, 기둥코는 느슨하게 뜨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처음 떴던 15코와 기둥코 하나 해서 사슬은 총 16개를 뜨게 되는데요. 이 사슬 16개가 바닥과 기둥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는 기둥코를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어디에? 바닥 사슬 하나에 한 코씩 짧은뜨기를 합니다. 사슬을 잘 보시면 여기다가 그냥 뜨셔도 돼요. 여기다 넣어서 뜨셔도 되는데 좀 더 퀄리티 있게 깔끔하게 하시길 원하시면 뒤를 돌려서 보면 우리 약간 등 같은 게 보이죠. 콧등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뒤집어 보시면 이 등이 하나, 둘, 셋, 총 16개가 보여요. 16개 중에 요거 하나는 기둥코니까 여기 15번째. 우리 색칠했던 거 바로 뒤에 있는 거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넣어서 넣어줄 건데요. 지금부터 체크하셔야 될 게 바늘에 걸린 링은 타이트하게. 지금부터는 바늘에 걸린 링이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5번째 15번 사슬 뒤에 있는 콧등에 넣어서 짧은뜨기.
짧은뜨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4번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13번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자, 초보님들은 아마 여기 하실 때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거 뜰 때 제일 힘든 구간이 여기예요. 제일 힘든 구간이 제일 첫 단이에요. 이 첫 단만 지나면 힘들 거 하나도 없으니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단 뜨기 전에 이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짧은뜨기도 키가 있잖아요.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바늘에 이 걸린 링이 쭉 늘어지지 않도록 꼭 순간순간 체크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꽉 당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착 그냥 아주 부드럽게 그냥 감싸고 있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콧등에 넣어서 뜰 때 이제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때 여기서 그냥 바로 마무리를 하시면 안 이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짧은뜨기도 키가 있다고. 그 키만큼 올려주셔야죠. 그쵸? 기둥을 세웠으니 기둥만큼은 올려줘야죠. 사슬코 하나만큼은 올려주신 상태에서 마무리. 얘 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 코 자, 그 다음에 다음 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천천히 저랑 같이 켜 놓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초보님들은 15코가 너무 많다, 나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뭐 처음엔 10코 미만으로 잡으셔서 연습해 보시고 조금 더 늘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지금이에요. 이 순간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순간만 지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해주세요. 사슬 하나만큼 키 올려주신 다음에 마무리 후에는 얘가 늘어지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고 지금 2번 두 번째 사슬까지 했거든요. 1번 우리 표시했던 마지막 콧등은 여기까지 넣어서 마무리하면 자, 정확하게 떴다면 15코가 됐을 거예요. 자, 코 세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앞을 정면을 보고 할 때도 있고 위를 보고 할 때도 있는데요. 위를 보고 하시는 게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여기 바늘에 걸렸던 링은 빼고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정확하죠.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15개 정확하게 떴어요. 자, 그러면 2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가 일단 마무리고요. 2단은 기둥코가 이쪽에 있죠. 자, 우리 이 도안은 딱 이 자세에서, 이 상황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네. 도안을 뒤집어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쵸? 자, 근데 편물은 이 상황에서 뜨고 나면 돌려야 돼요. 그래서 얘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기둥코가 이쪽을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거예요. 이 번갈아 가면서 있는 이유는 여길 봤다가 여길 봤다가 여길 봤다가 여길 봤다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먼저 이제 기둥코를 세우고 편물을 돌려서 이 방향으로 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편물을 돌린 후에 기둥코를 세우셔도 되고 좀 전처럼 기둥코를 세우고 편물을 돌리셔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 저는 습관이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아니라 저는 습관적으로 돌린 후에 기둥코를 세우거든요. 네, 이걸로 몇 단 떠보고 또 몇 단은 세운 후에 돌리는 걸로 해볼게요. 자, 금방 돌려서 기둥코를 세웠죠. 기둥코는 사슬코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코에 그냥 바늘을 넣어서 또 사슬 하나만큼 길을 세워주고 마무리. 두 번째 코 여기에 넣어서 사슬코 하나만큼 길을 세우고 마무리. 늘어지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쭉 떠주시면 돼요. 쉽죠? 바늘 들어가는 위치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아마 딱 보면 아 여기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실의 굵기에 비해서 바늘을 조금 가는 거 쓰고 있어요. 한 코 한 코 좀 더 잘 보여드리려고 밝고 굵은 걸로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쭉 뜨시고 두 번째 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코를 찾아서 꼭 넣어주시는 거. 지금 쭉쭉 뜨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좀 실이 굵고 하니까 잘 표시가 나요. 마지막 코가 비어 있다는 게 실이 굵어서 한 코 한 코가 좀 큼직큼직하니까. 그런데 좀 가는 바늘이나 가는 실로 뜨시면 이 마지막 코 왔을 때 거의 다 뜬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초보님들은 세워보세요. 그러면 여기 한 코 모자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코를 찾아서 뜨시고 아니면 얘를 살짝 뒤집어 보면 여기 한 코가 보여요. 이 상태에서 보면 자 요렇게 보여서 거의 다 떠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이 가늘거나 실이 가늘었을 때. 근데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뒤집어 조금만 당겨 보면 여기 한 코가 딱 비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도 난 잘 구분을 못하겠다 하시면 내가 15코로 잡았으니까 2단도 15코가 되어야 돼요. 첫 코와 중간중간 정확하게 뜨신 게 확실하다면 마지막 한 코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바늘 넣어서 마지막 한 코까지 떠야 2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초보님들은 첫 단 뜨고 코 체크하고 두 번째 단 뜨고 코 체크하고 세 번째 단 뜨고 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단. 자, 지금부터는 도안이 필요 없죠? 이 사슬이 왜 지그재그로 번갈아 가며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되셨다면 그냥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자, 아까 우리 돌리고 기둥코 세우는 걸 몇 단 하기로 했잖아요. 자, 기둥코 세웠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사슬 하나만큼 키를 세워준 후에 마무리. 두 번째 코에도 마무리. 세 번째 코에도 마무리. 자, 얘를 키를 세우지 않고 그냥 빼자마자 바로 마무리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편물이 딱딱해져요. 근데 편물이 딱딱해야 될 상황이 작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뜨시는데 대부분은 실과 바늘을 잘 맞게 하시면 선택하시고 이렇게 키를 꼭 맞춰서 마무리 해주신다면 대부분 푹신푹신하면서도 구멍 뻥뻥 뚫리지 않는 작품을 뜨실 수 있어요. 구멍이 뻥뻥 뚫린다는 거는 짧은뜨기보다는 긴뜨기 그리고 한길 긴뜨기 이렇게 몸이 길어질수록 구멍은 잘 뚫리게 돼 있죠. 어쩔 수 없이. 구멍 뚫리는 게 싫으시면 짧은뜨기를 이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뜨시면
나 이게 마지막 코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첫 번째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떴어.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당겨서 뒤집어 보는 거예요. 비어있는 코가 있나 없나. 없네요. 코는 딱 이 사슬 모양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여기에 비어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4단을 뜨도록 할게요. 이해되신 분들은 영상 끄시고 원하시는 만큼 뜨신 후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 이 영상 이후에 이제 요거 사슬 세우고 돌렸을 때 차이점만 한번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돌리고 기둥코 세운 후에 첫 번째 코 찾으실 수 있죠?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떠주시는 거예요. 자투리실 있으시면 이렇게 네모네모 떠놓으면, 네모라는 건 뭐든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처럼 티매트를 쓰실 수도 있고, 두 장을 붙여서 가방을 만드실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뜨신다면 뭐 쿠션 커버도 가능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 뜨는 법을 정확하게 익히신 후에 여러 가지 작품 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오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 사슬이 하나 남아있죠. 여기 코가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 떠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직 목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두운 색이라. 이 짧은 뜨기를 뜨고 돌려서 뜨고 돌려서 뜨고 돌려서 뜨고를 하다 보면 이런 무늬가 생겨요. 이렇게 두 단마다 이렇게 골이 생기죠. 저는 이 무늬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스티치 넣는다든지 수 놓기도 좋아요. 탁탁 이렇게 칸이 십자수처럼 이렇게 칸이 젖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넣어서 여러 작품을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코를 세우고 돌려서 뜨는 거로 해볼게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차이점 비교하고, 작은 작품 뜰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크게 차이 없지만 큰 작품 뜰 때는 이왕이면 내 마음에 드는 걸로 통일해서 뜨시면 좋잖아요.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둥코를 세웠고 세운 후에 돌려서 첫 번째 코에 뜨는 거예요. 자, 이게 뜨는 법 있잖아요.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마무리까지 정확하게 뜨는 걸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해서 하시는 분들은 영상 그냥 점프 하셔가지고 비교하는 부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바늘 넣는 위치나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틀어놓고 같이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려서 보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마지막 코 찾는 것도 편물이 어느 정도 길이감이 나오게 되면 마지막 코도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자, 기둥코를 세우고 돌려서 첫 번째 코, 요거만 첫 번째 코만 정확하게 시작해 주시면 가운데 부분은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쭉 뜨시고, 요 부분들 뭐 필요 없는 영상은 점프 해주세요. 마지막 코 이렇게 넣어서
세우고 돌려서 그럼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이점이 나왔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지만 정말 큰 차이는 없지만 세우고 돌리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럼 저는 한 2단만 더 뜨고 영상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사슬을 세우고 기둥코를 세우고 돌려서 뜨는 거를 몇 단을 더 떴는데요. 정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설명해 드릴 게 없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얘가 이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온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땐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또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떴을 땐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손땀이나 뭐 손의 힘 이런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건 뭐 진짜 차이를 못 찾겠어요. 근데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분명히 다르니까. 자, 그리고 초보님들이 또 떴을 때 분명히 여기 코스와 여기 코스가 같은데 여기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넓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직 손땀이 고르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이제 여기는 설명하느라고 천천히 떴더니 좀 통통하게 나왔죠. 아까 막 이렇게 천천히 떴더니 근데 이제 제 속도대로 떴더니 쫀쫀 작게 나왔어요. 코스는 같아요.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가 좁아요. 근데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여기와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 정도 차이는 나중에 손으로 당기면 얼마든지 모양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요거 뜨는 걸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티매트 만들고 이렇게 마무리 넣고 뭐 스티치 넣고 뭐 약간의 좀 다른 방법의 마무리 등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렇게 네모를 떠보시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모양을 저처럼 정사각형을 만드실 수도 있고 옆으로 넓은 직사각형 위로 긴 직사각형 등등 만드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내 용도에 맞게 여러 개 떠서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뭐 가방이 될 수도 있고 뭐 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 납작한 가방 아니면 뭐 부피가 있는 가방 등등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짧은 뜨기가. 그래서 꼭 초보님들은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영상 따로 만들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 뜨는 법은 여기서 끊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코 늘리기, 코 줄이는 것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 드릴게요.